안녕하세요, 툴툴쌤입니다. 오늘은 브러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브러쉬 강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서 브러쉬에 대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러쉬 초기화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브러쉬 초기화는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여기 브러쉬 설정에 가보시면 리스토어 디폴트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디폴트 기본값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일반 브러쉬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브러쉬 사용할 때 이 동그라미 모양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칠할 때 이 브러쉬 크기에 맞춰서 칠해지는데요. 가끔씩 십자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키보드에 있는 캡슐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십자 모양이 다시 원형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안 바뀐다 그러면 포토샵의 설정 프로퍼티스에 가보시면 커서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십자 모양으로 바뀔 건지 아니면 원형으로 바뀔 건지 여기서 노멀 브러쉬 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로 브러쉬가 밀려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스무싱 옵션입니다. 보시면 얘를 높이면 천천히 원보다 늦게 나오죠. 0으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 차이예요. 네 번째, 브러쉬가 흐리게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오퍼시티와 플로어 값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퍼시티는 투명도죠. 투명도 100%와 50% 그리고 30% 10% 자,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나타내는 게 오퍼시티고요. 이번엔 플로어 한번 해볼까요? 플로어는 흐름 효과죠. 100% 그리고 50% 그리고 20% 10% 차이점 아시겠나요? 10%일 때는 시작점과 가운데까지 이렇게 선명한 거랑 차이점이 있죠? 흐려지죠? 계속 칠하면 당연히 이렇게 100%와 같은 값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겠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러쉬의 오퍼시티 값이 키보드의 숫자를 누르면 1, 2, 3, 4, 5, 6, 7, 8, 9, 10 누르면 이렇게 퍼센트가 바뀝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숫자 1, 2, 3, 4, 5를 누르면 플로어 값이 조절이 되고요. 앞서서 봤던 스무싱 값은 옵션 키, Alt 키를 누르고 숫자를 누르면 바뀝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잘못 눌렸을 때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을 안 했는데 흐려 보이거나 속도가 느려 보이는 경우 이럴 때 이 옵션 값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브러쉬가 밝게 또는 어둡게 나와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브러쉬에도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처럼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 자, 근데 이게 가끔씩 우리가 이미지 저장할 때 잘못 눌려서 블렌딩 모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S, 커맨드 S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커맨드 시프트 S, 컨트롤 시프트 S. 그런데 웹용 이미지로 저장하기는 커맨드 알트 시프트 S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눌러서 커맨드 알트 S를 누르면 해볼까요? 커맨드 알트 S 누르면 모드가 스크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색 다시 노멀로 해서 색을 먼저 칠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커맨드 알트 S 스크린으로 바뀐 다음에 칠해 보면
색이 기존의 색보다 밝게 그려지죠. 또는 멀티플라이로 바뀌어 있을 경우 기존 색보다 어둡게 나올 수 있습니다. 브러쉬 색이 밝거나 어둡게 나올 경우 이 블렌딩 모드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브러쉬 설명드릴 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드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레이어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랑 같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디졸브하고 비하인드하고 클리어는 또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색이 그대로 칠해집니다. 근데 얘를 디졸브로 한번 바꿔볼까요? 느낌 보이시나요? 브러쉬 스트로크의 가장자리에 약간 노이즈가 생기죠? 네, 노이즈가 추가되는 모드가 바로 디졸브 모드고요. 자, 새 레이어를 추가해 보시고요. 비하인드 모드는 둘 다 동일한 레이어에 있더라도 기존에 그려진 스트로크 이게 칠해지는 기능입니다. 비하인드 기능. 우리 그림 그릴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클리어. 클리어는 지우개 툴과 마찬가지로 페인팅된 픽셀들을 투명하게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외에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랑 같은 기능들이고요. 다음으로 맥 유저분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마우스 커서에 비해서 크거나 작게 칠해진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마우스 커서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크게 하면 마우스 커서에 비해서 작게 칠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으로 해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이 보인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브러쉬류, 브러쉬나 스탬프, 지우개, 그리고 힐링 브러쉬 이런 것들은 여기 옵션에서 하드니스, 경도, 브러쉬의 경계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이 하드니스 값이죠. 우리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게 낮을수록 경계가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따면 당연히 경계선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할 때, 이미지를 오려내려고 선택할 때는 하드니스를 좀 높여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릴 때는 하드니스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경계선을 조절할 때는 이 하드니스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브러쉬에 대해서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구성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